안녕하십니까. 비어입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거나 이슈가 됐던 부분은 미국의 금리 반등이었습니다. 즉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반등을 시작으로 해서 어드밴스드 마켓, 즉 선진국의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어떤 채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즉 부채를 많이 빌린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 유출의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지금 현재 2022년까지는 한 2%는 충분히 달성하게 될 것 같다. 즉 연말까지는 2021년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한 1.9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1.9냐? 2%까지는 사람들이 용인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아무래도 활용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되면은 한 2.1%까지 올라간다. 지금 현재 1.5에서 1.6임을 감안하게 된다고 한다면 약 한 1.5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값이 0.3인데요. 그러면 5분의 1 정도, 즉 20%, 현재 금리의 20%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향후의 금리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대부분이 많이 보는 한 2%까지는 금리가 열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올해의 금리 발작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왜냐하면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급했기 때문입니다. 완만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경제 참여자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 즉 사회적인 합의, 그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속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에 대해 적응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한 2% 정도 금리가 온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10년물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 안전자산이 국채를 투자하는 2% 가까이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지금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미국 미국 국채 금리보다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업이나 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금리 발작이 어느 정도 시장에 프라이싱, 즉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 대신에 금리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권 자산은 분명히 저희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배당주를 사는 것을 오히려 이런 금리 측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DB 운용, 즉 동부자산 운용과 같이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자산 솔루션 펀드에서도 저희는 채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채권에 대한 어떤 이슈가, 특히 금리 발작에 대한 이슈가 전체 자산 에셋 클래스상, 즉 자산군별로 미치는 영향을 지금 분석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변동성이 높은 자산 중에서 일드가 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채권보다 낫겠다. 즉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확실히 나은 구간에 들어왔다. 저희가 연초 대비해서 대부분 펀드들이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여전히 한 5에서 한 8% 사이의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채권에 대한 막연한 일드에 대한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을 돌려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훨씬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골드만삭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금리 반영 사이클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일들을 낼 수 있는 자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또 다음 프레젠테이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